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자가 팀을 관리할 때 약간 구체적 방안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앞에 영상들 보스의 탄생부터 안 보신 분들은 꼭 앞에 영상부터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추천수 구독자 조회수 이거 늘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앞에 영상 보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율성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반드시 발생하는 어떤 무임승차자, 자율성을 줬을 때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팀원, 이런 팀원들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디 한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못하니까 여직원한테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한전인가 KT인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무슨 작업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괴롭힌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사무직 여직원을 전봇대 위에 올라가겠으면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하는 거를 그 여직원이 성과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냈겠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 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시켜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MBTI에 대한 영상을 이제 또 앞에 찍은 걸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관리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성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트의 어떤 이니시에이션, 플래닝, 그 다음에 초기 프로젝트 진행 이런 걸 맡기는 게 좋을 테고, 사람이 조금 꼼꼼하면서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꼼꼼한 운영 업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팀원들의 역량 파악을 잘 해내고 역량과 성향을 잘 파악해내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일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성과가 당연히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팀원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적재적소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자율성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해라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 직장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되게 어뷰징을 하거나 내가 여기서 성과를 안 내야지, 일부러 내가 성과를 안 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1% 미만일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과를 못 낸다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분명히 게으르고 좀 이런 성과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율성을 줘서 이달 말까지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달 말이 됐는데 물어보면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략, tit-for-tat 전략이라는 거를 쓸 수 있는데, tit-for-tat은 기본적으로 그 게임 이론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tit-for-tat이 뭐냐면 게임 이론에서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처음에 딱 이렇게 만나서 서로 협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을 5개를 준다. 협력을 하면 5개 준다. 근데 A가 협력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B가 배신을 하면 금을 50을 준다. 10배죠.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간에 배신을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금을 0,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서로 협력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금을 5 받으니까 서로 간에 50 받으니까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가 협력을 한다 했을 때 내가 배신을 하면 나는 금을 50을 받을 수 있으니까
B에게는 배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한 상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임 그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로 게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승률, 그러니까 승률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금을 가장 많이 탄, 성과가 가장 좋았던 전략이 팁포텟이라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전략입니다. 처음 상대를 만났을 때 협력을 지속하는 걸 전략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럼 50 계속 받겠죠. 근데 어떤 상대에게 협력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0이고 상대가 50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상대를 만났을 때는 나도 똑같이 배신을 하는 전략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의 문제점은 누구나 이 전략을 쓰게 된다면 다 협력을 계속해서 하면서 5씩 받을 텐데 누군가는 이 세상에는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늘어날 때 나도 이제 배신을 해주는 안갚음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배신을 해서 전체 효용이 전부 0으로 떨어지는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전략이 협력을 하다가 상대가 배신을 했을 때 나도 배신을 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걔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 얘를 만났을 땐 다시 한번 협력하는, 다시 한번 믿어준다는 거죠. 이 전략이 저는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을 주고 이달 말까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사람이 이 부탁을 어겼을 때, 이때는 저도 더 이상 자율성을 줘서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되더라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어겼는데 이 사람한테 또 자율성을 주면서 제대로 잘 하겠지? 믿습니다 라는 얘기는 팀장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을 어긴 사람한테는 일정 전에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얼마나 됐는지 중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얼마 됐는지 보여주세요. 1주 전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됐는지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통제 행위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통제 행위 이후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일정을 잘 맞추면 그때는 믿고 맡겨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율성은 신뢰가 쌓인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위임이 전제된 거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방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 놓고 보고 있겠다가 자율성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업무 지시의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라고 들을 수 있는 케이스는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업무의 AC, 그러니까 목표점을 서로 간에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당신한테 맡긴다는 거는 당신이 이런 목표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떠서 입에 떠먹여 주는 게 목표 세팅이 아니에요. 목표 세팅은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란 얘기지, 그거를 잘게 나눠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를 이렇게 맡겼을 때 팀원이 그게 커뮤니케이션도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걸 모두 포함해서 그 업무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보통은 내가 떠먹을 수 있는 크기로 단위 업무를 맡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시니어 레벨로 갈수록 단위 업무를 잘 해내는 게 끝이 아니라, 업무를 잘한다는 얘기는 불확실한 덩어리를 점차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구체화죠, 구체화.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이 분명한 덩어리를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는 구체화, 그러니까 구체화, 그 다음에 세분화, 이 프로세스를 할 수 있어야 시니어 레벨에서 업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합의해내고 구체화해내고 잘게 자르는 것까지를 맡아주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길 때는 그 어떤 업무를 맡길지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필요하고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니더라도 중간 점검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간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람을 통제하겠다가 아니고요. 처음에 목표점을 잘 정의했다 해도 나의 기대 수준과 이 사람의 기대 수준엔 반드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방향성, 내 방향성, 바라보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더 다르게 뻗어나가기 전에 중간점검은 이렇게 다시 합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중간점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검이 끝난 후에는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점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보고 나서 그 피드백을 안 주면 이런 합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인풋이 그 실무자에게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업무를 명확하게 맡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 돌면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이 사람에게 더 믿고 신뢰하고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자율성을 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왜 중요한지 얘기를 했고, 그럼 자율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해보면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내가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가, 신뢰가 없었을 때는 조금 더 강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구체적인 그 위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리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